5살 소녀가 철봉에서 떨어진 그 순간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뇌는 정상, 몸도 건강한데 왜 아무 반응이 없을까요? 11년 동안 전 세계 의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마에서 뉴욕까지 전 재산을 써가며 찾아다녔지만 모두 원인을 모르겠다는 같은 대답뿐이었어요. 가족은 절망에 빠졌고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때 한국에서 온 단 한 통의 이메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1초만 보면 됩니다. 도대체 이 한마디에 담긴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세계가 포기한 아이를 되살린 대한민국 의료진의 믿기 어려운 실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 가족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카밀라의 엄마 이사벨입니다. 2025년 3월 15일, 딸의 16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페루리마의 작은 집 안방에서 카밀라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만 깜빡일 뿐이었죠. 11년째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지만 카밀라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혼자서 촛불을 불었어요. 16개의 촛불이 한순간에 꺼지면서 연기만 남았습니다.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카밀라가 5살이던 2014년 4월의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유치원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철봉에 매달려 놀고 있었죠. 카밀라도 다른 아이들처럼 철봉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매달렸어요. 평소보다 오래 버티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힘이 빠진 모양입니다.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머리 뒤쪽을 세게 부딪혔죠.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카밀라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외상은 없다고 했어요. 뇌출혈이나 골절도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카밀라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충격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의사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마의 모든 소아과를 다녔어요. 신경과 전문의도 만났고 정신과 의사도 만났죠. 수도를 벗어나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미국 뉴욕의 유명한 아동병원까지 찾아갔어요. 마르코와 저는 카밀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카밀라를 진찰했습니다. 뇌 CT도 여러 번 찍고 MRI도 찍었어요. 정밀한 신경계 검사도 받았죠. 혈액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 안 해본 검사가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뇌는 멀쩡한데 왜 반응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했죠. 결국 기능성 혼수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 불명이라는 뜻이었어요. 카밀라는 5살의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몸은 자랐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때 그 순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의 시간도 함께 멈췄습니다. 매일이 똑같았고 희망도 점점 사라져갔죠. 16번째 생일을 맞은 카밀라를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 마르코와 저는 처음에는 함께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카밀라가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함께 병원을 다니고 함께 치료법을 찾아봤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마르코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좋았죠. 하지만 카밀라를 돌보기 위해 사직했습니다. 집에서 카밀라를 돌보면서 생계도 꾸려야 했거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며 돈을 벌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카밀라를 돌봤습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집에 와서 또 딸을 돌보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카밀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건축 현장에서 일했어요. 육체 노동이라 매일 지쳐서 돌아왔죠. 처음 몇 년간은 정말 열심히 카밀라를 돌봤습니다. 매일 밤 딸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동화책도 읽어주고 자장가도 불러줬죠. 카밀라가 좋아했던 인형들을 가져다 놓고 함께 놀자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점점 지쳐했습니다. 마르코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어요. 3년째 접어들면서 마르코는 카밀라 방에 들어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5년째가 되니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죠. 카밀라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방에서 잤어요. 부부라는 관계가 무색해졌죠. 가족이라는 단어도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카밀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날씨가 어땠는지, 시장에서 무엇을 샀는지, 이웃들 안부는 어떤지 모든 걸 들려줬죠. 예전에 카밀라가 좋아했던 동화책도 계속 읽어줬어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이야기들을요. 하지만 카밀라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너무 외로워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가장 힘든 건 변화없는 일상의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카밀라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유동식을 만들어서 먹여주고 약을 먹였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이리저리 돌려줬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계속 바꿔줘야 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런 일상이 사실 가장 아팠어요. 그렇게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카밀라는 여전히 5살 아이의 마음을 간직한 채 16살의 몸으로 자라 있었어요. 저희 부부도 그때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도 희망도 모든 감정이 마비된 채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사고와 함께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생계를 위해 번역 일도 병행했습니다. 주로 의학 논문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의학 용어에 익숙했거든요. 2025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 한국에서 온 논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제목부터 읽어보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감정 기반 기능성 장애 치료에 관한 연구였거든요. 논문 제목만 봐도 카밀라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내용을 읽어봤어요. 한지우라는 교수가 작성한 논문이었죠. 서울대학교 한방재활융합센터 소속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논문에는 카밀라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사례가 여러 개 소개되어 있었어요. 5살에서 10살 사이의 아이들이 갑작스런 충격 이후 기능성 장애를 보인 사례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성공적인 치료 결과들이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11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희망적인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한지우 교수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독특한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특히 감정적 충격으로 인한 기능성 장애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고 했죠. 논문에 나온 치료 성공률이 70%가 넘었어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논문을 여러 번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해서 꼼꼼히 확인했죠.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카밀라와 같은 상황의 아이들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한지우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툰 영어로 편지를 썼어요. 카밀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5살 때 철봉에서 떨어진 사고, 그 이후 11년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했죠. 전 세계 병원을 다녀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간절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절망적인 엄마의 마지막 부탁 같았어요. 이메일을 보낸 후 며칠 동안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포기하려고 했죠. 아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답장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한지우 교수는 매우 정중하고 따뜻한 말투로 답해줬어요. 카밀라의 사진과 의료 기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이 아이를 직접 본다면 단 1초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11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확신에 찬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의사들은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멀리 한국의 교수는 달랐습니다. 그 확신이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어요. 마르코에게 한국 교수의 답장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한국까지 가서 뭘 하겠냐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2025년 4월 10일, 우리 가족은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페루 정부와 한국 정부,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협력해서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어요. 국제적인 의료 협력 사업의 일환이었죠. 비행기 표값부터 치료비까지 대부분 지원해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떨렸어요. 11년 만에 느끼는 진짜 희망이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직원이 카밀라의 이름을 적은 큰 환영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스페인어로 카밀라와 가족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예쁘게 써 있었죠. 직원분이 스페인어로 인사도 해주셨어요. 아마 미리 연습하신 것 같았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도 카밀라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어였지만 따뜻한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차 안에서 기사 아저씨가 열심히 설명해줬어요. 한지우 교수가 정말 유명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고 많은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해서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한국어를 몰라서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호의적인 마음만큼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도 새로웠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한강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방재활융합센터에 도착하니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원 입구에서 나와서 우리를 맞아줬어요. 모두 카밀라를 보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11년 동안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로비에 스페인어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카밀라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일정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접수 직원도 간단한 스페인어로 인사해줬죠. 한국에 온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한지우 교수를 만날 시간이 됐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11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한지우 교수는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어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온화한 인상이었죠. 교수는 카밀라를 조용히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서 깊은 집중력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교수가 저와 마르코를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닫혀 있는 겁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스스로 문을 단단히 닫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어요. 11년 동안 그 누구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교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카밀라는 5살 때 철봉에서 떨어진 순간의 공포와 충격으로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는 거였어요. 몸은 정상인데 마음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거북이가 등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줬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9시마다 카밀라는 뜸 치료를 받았어요. 따뜻한 쑥뜸을 특정 혈자리에 올려놓고 열 자극을 주는 치료였습니다. 관원혈, 기회혈, 단전 부위를 중심으로 했어요. 침술도 함께 받았죠. 가는 침을 혈자리에 놓고 때로는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기도 했습니다. 약침 치료도 병행했어요. 벌독이나 홍화씨 추출물을 혈자리에 주입하는 치료였죠. 하지만 한지우 교수가 가장 강조한 건 말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문장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에 있어. 우린 너를 사랑해. 우린 계속 기다리고 있어. 이런 간단하지만 따뜻한 말들을 하루에 수백 번씩 반복하라고 했어요. 목소리의 감정을 충분히 담아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카밀라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며 눈만 깜빡일 뿐이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밤마다 잠들기 전에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지우 교수는 계속 격려해줬습니다. 반응은 반드시 온다고 했어요. 반응은 신호라고 말해줬죠. 11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하루아침에 열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말해줬습니다. 간호사들도 매일 카밀라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카밀라, 오늘도 예쁘네요 라고 말해줬죠. 마르코도 점점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까지 와서 허사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죠. 우리는 번갈아가며 카밀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함께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1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대화를 쏟아냈습니다. 8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따뜻한 쑥뜸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카밀라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여기에 있어, 카밀라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 순간 카밀라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작은 떨림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11년 동안 본 적 없는 반응이었죠. 옆에 있던 간호사도 그 순간을 목격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지우 교수를 급하게 불렀어요. 교수가 와서 카밀라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됐다고 말했어요. 11년간 단단히 닫혀있던 마음의 문에 첫 번째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흥분해서 잠들 수 없었어요. 너무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드디어 카밀라가 우리에게 응답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르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앉아서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13일째가 되니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카밀라의 이름을 부르면 눈을 한 번 더 깜빡이는 반응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어서 여러 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카밀라야라고 부르면 분명히 눈을 깜빡였어요. 다른 단어를 말할 때는 반응이 없었죠. 이번에는 확실한 의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한지우 교수가 이제 감정 반응 유도를 시도해보자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더 진심을 담아서 해보라고 조언해줬어요.
감정이 담긴 단어들이 더 강한 자극이 된다고 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카밀라에게 속삭였습니다. 카밀라야, 엄마가 정말 정말 사랑해. 11년 동안 매일 사랑했어. 15일째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카밀라의 입술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반응하고 있었어요. 마르코도 그 순간을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정말 조금씩이지만 카밀라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17일째, 입술 움직임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사랑해라고 말하면 입술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동작을 보였어요. 마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간호사들도 신기해하며 지켜봤습니다. 한지우 교수는 곧 소리가 날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더욱 열심히 카밀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11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카밀라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처음 말을 했던 날, 유치원 입학식 날의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말해줬죠. 19일째에는 목 근육도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일째에는 혀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우 교수가 말했어요. 발성기관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죠. 곧 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21일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카밀라 옆에 앉아 있었어요. 병실은 조용했고 복도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고 있었죠. 저는 카밀라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카밀라야,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게. 그때였어요. 카밀라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마.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11년 만에 들은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무 기뻐서 몸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마르코를 불렀어요. 간호사들도 달려왔습니다. 한지우 교수도 밤늦게 병실로 와주셨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카밀라를 바라봤습니다. 병원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은 신성한 순간이었어요. 간호사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한지우 교수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11년간 이어진 긴 침묵이 드디어 깨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마라는 한 단어가 우리 가족의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마마라는 한마디가 우리 가족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작은 단어가 11년간 쌓인 절망의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마르코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카밀라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밀라야, 아빠야. 아빠도 여기 있어. 너도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었구나. 카밀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빠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11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조금 벌리며 소리를 냈어요. 빠빠. 마마보다는 더 선명한 발음이었습니다. 마르코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11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죠. 마르코는 그동안 딸과의 소통을 완전히 포기했었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의 목소리가 카밀라에게 닿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카밀라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도 사랑도 심지어 포기했던 마음까지도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저 표현할 수 없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마르코와 저는 11년 만에 진짜 부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카밀라 병실에 앉아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놨어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가족이야. 포기하지 말자. 다시 시작하자. 정말 오랜만에 들은 따뜻한 말이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얼어붙었던 마음도 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부부가 함께 치료에 참여했어요. 마르코도 매일 카밀라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카밀라가 5살이었을 때의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말해줬어요. 함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이야기, 아빠 어깨에 올라타서 높은 곳을 보던 이야기들을 말이죠. 동물원에 갔던 날,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던 날의 기억들도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한지우 교수는 가족의 참여가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해줬습니다. 감정 자극은 혈연 관계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이 있어야 효과가 크다고 했어요. 의사나 간호사의 말보다 가족의 목소리가 훨씬 강력한 치료제라고 했죠. 실제로 가족이 함께 참여한 이후 카밀라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엄마, 아빠라는 단어 외에도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는 물이라고 했고, 아플 때는 아파라고 했어요. 좋아, 고마워, 미안해 같은 감정 표현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죠. 하루하루가 새로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 같았어요. 25일째에는 짧은 문장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사랑해, 아빠 고마워 같은 2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들이었죠. 목소리도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마르코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매일 카밀라 곁을 지키며 끊임없이 사랑을 전했습니다. 11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빠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우리 가족은 드디어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각자의 고통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드디어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기적이 우리 가족 전체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카밀라의 몸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온열요법과 한방 자극 치료 덕분에 다리 근육에서 미세한 반응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발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1년 동안 전혀 반응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진전이었죠. 한지우 교수가 이 현상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몸의 문도 함께 열리고 있다고 했어요. 감정과 신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정서적 회복이 신체 기능 회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말해줬죠. 한의학에서는 이를 심신일혈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신체 변화는 단계적으로 나타났어요. 먼저 손가락 끝에서 시작됐습니다. 28일째에는 손가락 전체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는 손바닥, 손목, 팔꿈치 순서로 반응이 확산됐어요. 카밀라 본인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움직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35일째에는 다리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발목을 살짝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5월 중순, 병원 재활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카밀라가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2다리로 서보려고 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카밀라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1년 만에 첫 걸음이었어요. 재활실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와 마르코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카밀라도 웃고 있었습니다. 11년 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 이후로 카밀라는 매일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말하기 실력도 날로 늘었죠.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카밀라가 저에게 완전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페루 가서 다시 같이 행복하게 살자. 11년 만에 들은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카밀라의 2번째 삶.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마음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어요. 정말 한국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의 그 어떤 의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의 의료진이 해냈어요.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치료법,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죠. 한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의료 강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감동단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